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IM 설계 및 활용 스터디랩 장을 맡고 있는 류청열 과장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1분기 첫 번째 7월 달이죠. 첫 번째 동영상을 지금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BIM 또는 레빗을 같이 배워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뭐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모르는 것들이 있으시거나 하실 때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저도 같이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달 첫 번째 동영상에서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들을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달에는요, 우선 BIM 개념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레빗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스템 및 이제 프로젝트 설정은 어떻게 처음에 하고 들어가는지, 그리고 기본 인터페이스, 레빗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장치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모델링이나 평면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레벨, 그리고 평입 단면, 뷰를 생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리드, 치수, 대지 작성하는 방법까지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좀 간략하게 BIM은 어떤 것인가 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요새는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 있고 BIM에 관련된 전문 서적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좀 심오한 것들은 이제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많이들 접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BIM의 어원은요,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 또는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빌딩은 이제 건물 또는 짓다라는 뜻이 있고요. 인포메이션은 정보, 모델은 이제 형상이란 뜻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보가 포함된 모델을 짓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 빌딩이라는 건 이제 건물, 건축물에 한정짓는 게 아니라 짓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꼭 설계, 건축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분야들이 같이 얽혀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짓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문구를 좀 잘 읽어보시면 그냥 제가 또 여러분들이 뭔가 모델링을 할 때 그냥 3차원적인 모델링이 아니라 그 3차원적 모델링에 정보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어, 왼쪽에 보시는 건 이제 2D죠. 흔히 말하는 CAD입니다. 평면도와 단면도가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CAD를 통해서 이렇게 2D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CAD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2D로 된 선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면을 납품을 할 때 이제 부가적인 것들이 많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물량이라든지 계산서라든지 이 2D 평면과 단면으로서 표현이 되지 않는 것들을 또 부가적으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3D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물론 BIM은 3D에서 이제 4D, 5D까지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저희는 이제 초기 단계니까 이제 3D로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보시는 그림은 제주도에 있는 지금 완공됐습니다. 완공은 됐고요. 다음 2차 사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2차 사옥을 BIM으로서 제가 CC 설계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한번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포함된 모델을 짓다라고 했잖아요. 이 모델링 안에는 밑에 보시는 뭐 구조벽이라든지 건축벽, 길이, 너비, 높이, 재료, 색, 물성, 면적, 부피 등등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레빗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레빗 파일이 그 당시에 CC 설계했던 파일입니다. 이제 레빗 BIM의 장점은 오른쪽에 보시면 평면도고요. 네, 1층 평면도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는 게 3D 뷰입니다. 동시에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BIM 또는 레빗의 장점이고요. 그럼 정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레빗을 만든 그런 설계자가 아니라 지금 처음 이 파일을 열어보는 시공자라든지 또는 건축주라든지 아니면 감리라든지 또는 타 분야 설계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제가 이 레빗을 그냥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구내식당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하부면이 이제 구내식당인데요. 그러면 이 식당에 있는 이 바깥쪽 마감은 어떤 마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이 벽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됐죠. 그리고 왼쪽 면에도 이 3D 뷰에서도 파란색으로 활성화됐습니다. 같은 벽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왼쪽 편에 이 특성창입니다. 특성창을 보시면 이 벽은 WM082020이라는 벽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약속처럼 정해둔 거니까요. 그냥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베이스 지상 1층에서 마이너스 150 밑에서부터 시작하고 지상 2층 레벨에서 끝나는 높이 4150을 가진 벽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당연히 비내력벽으로 되어 있고 길이와 면적, 볼륨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여기 유형 편집이라고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벽인지 보면 시멘트 몰탈 접착 본드 그리고 석조 내추럴 솔저라는 석재로 이루어진 40의 두께를 가진 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또 BM의 완벽한 프로젝트는 아니거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업체라든지 뭐 이렇게 설명이라든지 방화 등급 단가 이렇게 정보를 또 입력할 수 있는 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좀 완벽한 BIM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이 구내식당이라는 이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더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바닥은 단열재와 묵은 콘크리트, 무수축, 고강도 콘크리트로 되어진 바닥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벽은 이런 WD 1010으로 되어 있고 FL은 0이며 SL은 F에서 마이너스 150이며 인테리어 마감은 친환경 수성 페인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셔도 기존 CAD와는 다른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CAD를 열어서 이 평면도를 보실 때는 단순히 2D적인 치수들과 길이와 그런 것들밖에는 확인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레빗에서는 이 2D의 이 모델링들을 아니죠. 3D죠. 3D의 모델링들을 클릭을 했을 때
이런 특성 창을 통해서 어떠한 특성들이 들어가 있고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BIM을 하다라는 좀 제가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나는 BIM을 할 줄 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실무자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이겁니다. BIM을 레빗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당연히 BIM은 레빗이 아니고요. BIM은 좀 더 크고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있고요. 이제 레빗은 이 BIM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툴인 거죠. 그러니까 BIM과 레빗을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프로그램들을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저는 예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BIM이라고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좀 이해를 시켜드릴까 할 때, 이제 어쨌거나 저희도 BIM을 레빗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BIM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빗 말고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건축 설계 분야 말고 다른 분야들은 어떤 도움을 받아야 BIM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지 그 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중간에 이제 레빗 또는 아키캐드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리고 라이노로도 당연히 BIM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빗이나 아키캐드는 이제 3차원적인 곡률이라든지 뭐 비정형들을 구현하기가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티아라는 이제 배를 만드는 그런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하기도 하고요. 라이노와 이제 라이노에 딸려 있는 그라스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3D적인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더스라는 이제 구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3차원적인 그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빗이나 이 아키캐드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인가 모델링을 했을 때 그 모델링을 가지고 레빗 MEP라는 또 설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건축 내에서 설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양으로 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에코텍이라는 이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건축물의 에너지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나빅스웍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간섭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많은 공정들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다 모아져야 BIM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만 또 설명드리면 약간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패널은 제가 전 회사에 있을 때 이제 BIM도 이제 BIM 디자인 어워드라고 해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출했던 패널들 세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DMC, 상암 DMC에 있는 드래곤플라이 4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BIM적인 측면에서 어떤 걸로 접근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장면이 이제 그라스퍼입니다. 라이노와 그라스퍼를 통해서 이런 이제 레빗에서 구현하기 힘든 이런 모델링들을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통해서 BIM을 좀 구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에코텍을 통해서 이제 조도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디자인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빅스웍스를 통해서 이제 간섭 체크 및 검토를 한 거고요. 이 보시는 것들이 이제 설비 MEP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계와 전기 덕트들이 간섭이 없이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3D 모델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공하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를 또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적으로 이제 뭐 위에서는 이제 빛 환경이면 이제 환기는 어떤 성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레빗을 통해서 물량 및 수량까지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레빗을 통해서 이제 도서 작성을 통해서 이제 어,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BI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판넬인데요. 아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BIM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송도에 있는 트라이블이라고 하는 건축물인데요. 여기서는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그릇을 세 개를 엎어놓은 듯한 좀 이렇게 레빗으로는 레빗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좀 구현하기가 어려운 3D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곡면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을 썼고요. 마찬가지로 BIM에는 이제 철골조 설계를 하고 이제 설비 루트, MEP죠. 이런 간섭 체크를 통해서 사전에 검토를 끝낸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디자인 세부 검토를 했으며 이제 외장재, 이제 패널을 붙이기 위해서 뭔가 시공성을 좀 최고로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이런 패널들을 어떤 형상으로 잘라야 준비를 해야 시공성이 편한지들을 이제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이것처럼 시공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거는 교회 건물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내용들과 똑같습니다. BIM 영역으로는 철골조 설계, 간섭 체크, 외피 형태의 최적화, 물량, 내역 산출, 그리고 이제 음향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자인 세부 검토를 했고요. 도서 작성. 네,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제 레빗으로만 BIM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조라든지 이런 설비, 에너지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간섭 체크라든지 공정 관리를 통해서 이제 시공적으로 어떤 유리한 점들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요. 또 길게 봐서는 이제 유지 관리까지도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것을 이제 BI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랩이 시작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레빗을 열었을 때 모습이고요. 위쪽에 프로젝트, 아래쪽에는 패밀리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패밀리 파트는 조금 더 저희가 숙달이 된 뒤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프로젝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두 개의 템플릿은 이제 이 템플릿을 작업하기 위해서 여는 거고요. 프로젝트는 이 두 가지로 하면 되겠고요. 위에 있는 열기는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여는 거고요. 지금처럼 저희는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새로 작성을 눌렀습니다. 템플릿 파일에서 건축 템플릿이라고 있죠. 요거 템플릿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뭔가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팅 값을 맞춰 놓는 것을 템플릿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축 템플릿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입니다. 저희 스터디랩에서는 이제 또 목표가 하나 있는 게 이제 동우 ENC만의 템플릿을 따로 만드는 게 또 목표인데요. 그거는 이제 점차 좀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좀 완성이 됐을 때 그 템플릿을 한번 적용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기본 템플릿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얼마만큼의 더 일할 때 좀 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건축 템플릿을 어,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BIM 계명 설명할 때 요 왼쪽에 이제 특성창과 뷰창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꼭 그 창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뷰 탭에 가시면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프로젝트 탐색기, 이게 뷰들과 시트가 나오는 그런 탐색기고요. 그다음에 특성, 네, 왼쪽에 보시는 특성창, 이 두 가지는 꼭 띄워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위에 있는 탭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건축입니다. 건축을 보시면 이제 벽, 밑에 보시면 빌드라고 있죠. 이제 건축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나열을 해 놓은 건데요. 벽이 있고 문, 창, 구성 요소, 기둥, 지붕, 천장, 바닥, 그 다음에 커튼홀 관련된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난간, 경사로, 계단을 이 건축 탭에서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라고 해서 입체 문자, 모델선, 모델 그룹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좀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 모델선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룸 및 면적, 룸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제가 좀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면적은 캐드 상에서는 저희가 면적 평면도를 새로 그리는데 레빗에서는 이 면적이라는 요 아이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구현되어 있는 모델링 안에 실질적인 면적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룸 및 면적 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계구부, 샤프트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계구부 탭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 보시면 이제 레벨과 그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업 기준면에 보시면 설정, 참조 평면, 규격 등이 있고요. 이 작업 기준면은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모델링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되는 작업 기준면이고요. 어, 여기 각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필요할 때 그때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조 탭으로 가시면요. 이 구조 탭에서는 구조와 관련된 것들이겠죠. 보와 벽, 기둥, 바닥, 트러스, 가세, 보호 시스템, 이제 구조와 관련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탭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 탭이 있습니다. 독립기초, 그 다음에 줄기초, 그 다음에 온통기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철근, 배근에 관련된 그런 탭입니다. 그리고 모델은 앞에서 보신 건축과 똑같은 입체 문제 모델에서 모델 그룹이고요. 계구부도 건축과 마찬가지인 탭입니다. 기준, 작업 기준면이 있고요. 세 번째 삽입 탭은 이제 다른 파일들이죠. 뭐 이미지라든지 캐드라든지 라이노 이런 파일들을 링크 시키거나 삽입시킬 수 있는 그런 탭입니다. 이제 주석 네 번째 탭은 여기 보시는 것들은 2D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3D 모델링이 아니라 3D 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하기 위한 2D 주석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치수라든지 그다음에 상세 정보, 구름형 수정 기호도 있죠. 단열재 이런 것들 또한 문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태그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제 구조도에서 이제 보호 태그라든지 벽 태그, 그다음에 저기, 기둥 태그 같은 것들 각종 태그를 주석
탭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범례도 만들 수가 있고요. 각종 기호를 이 주석 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석란인데요. 이 해석란은 이 레빗이 뭐 2015, 2016 이렇게 버전에 따라서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에너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제 에너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뮬레이션도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탭입니다. 여섯 번째 매스 작업 앤 대지라는 탭에서는요. 어, 이제 주변 건물들이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축물 주변에 있는 그런 매스들을 만들 수 있는 탭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매스를 또 바로 그 실질적으로 그 모델링이 아니라 실질적인 뭐 지붕이라든지 벽이라든지 그런 값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저희가 대지 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지역면, 주차장 구성 요소, 또 이제 건물 패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지 모델링을 하면 이제 수정도 할 수 있게끔 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동 작업 탭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많이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레빗이라는 게 장점이 또 여러 사람이 이 중앙 파일을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각자 맡은 파트들을 따로따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동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레빗은 필수로 꼭 공동 작업을 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런 공동 작업을 설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활성으로 뜹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공동 작업을 필요로 한 중앙 파일을 만들게 되면 이 탭은 또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것도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입니다. 뷰는 말 그대로 뷰, 뭐 보시면 3D 뷰, 단면도, 평면도, 뭐 인면도, 일람표, 뭐 시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3D 렌더링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뷰에 관련된 탭입니다. 이제 관리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레빗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건들지는 않고요. 요거는 좀 그 팀에 있는 매니저라든지 좀 팀장급들이 이제 설정 값을 만드는 탭입니다. 요것은 이제 조금 더 많이 숙달되신 다음에 어,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좀 많은 양이 될 것 같아서요. 어, 관리 탭은 조금 나중에 숙달됐을 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수정 탭이 가장 많이 쓰는 탭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동, 무브죠.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렬, 얼라인, 그다음에 옵셋, 카피, 로테이션, 그다음에 대칭이죠. 미러.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탭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 탭은 여기 밑에 탭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이게 단축 키로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수정에 있는 것들을 밑에다가 많이 내려놓거든요. 그 이유가 그만큼 이 수정 탭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건축 탭에서 있다가 수정 탭으로 가서 또 클릭하는 것보다는 이 밑에 단축 아이콘으로 이렇게 빼놓고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이 밑에 내려놓은 방법은요. 여기 아이콘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신속 접근 도구막대 추가라고 있습니다. 예, 이걸 눌러주시면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 값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 인터페이스를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제는 레벨, 뷰, 이제 그리드 치수, 대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탐색기에서 보시면 지부 평면도의 뷰이고요.
1층 평면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지금 정보가 없는 상태죠. 레벨은 평면도에서 만들 수가 없죠. 단면도에서 레벨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건축 탭에서 보실 때, 요 기준 탭 보시면 레벨이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평면상이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단면에서라면 아마 이 레벨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단면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단면은 뷰 탭에 가시면 단면도라고 있습니다. 단면도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왼쪽에 클릭, 원하시는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드래그가 아니죠. 그냥 마우스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클릭하면 단면도가 생성이 됩니다. 기존에는 단면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생성하면서 단면도 0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그래서 보시면 헤드 그리고 꼬리가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보이시죠? 요거는 순환 탭인데요. 꼬리, 헤드를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요 파란색 점선은 뷰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단면을 이 지점에서 끊었을 때 요만큼만 보여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요거를 좀 깊이가 필요하다, 좀 뒤쪽으로 해주시면 뒤에 있는 것까지 보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면도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왼쪽에 탐색기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셔도 단면도로 갈 수가 있고요. 헤드에서 왼쪽 탭을 눌렀을 때 뷰로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셔도 갈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시는 게 요 헤드를 두 번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 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뷰 범위를 한번 쭉 넓혀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1층과 2층과 지붕층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지하 1층을 레벨을 생성하고 싶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 이제 건축 탭에 가시면 기준면에 아까는 레벨이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왼쪽에 클릭,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 두 번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위에는 화살표, 세모표인데요. 여기는 동그라미잖아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레벨을 클릭해 주시면 특성창에 이 레벨 헤드 1이라고 있습니다. 8mm 헤드 1이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헤드 1이 아니고 그냥 헤드라는 게 있는데요. 요 밑에 있군요. 삼각형 헤드. 예, 삼각형 헤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위의 모양과 똑같은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레벨명은 한글이 좀 깨져서 나오는데 요 글씨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바꾸실 수가 있어요. 지하 1층 해당 귀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예라고 하면요. 지하 1층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게 기존에는 1, 2층 배치도 지붕층만 있었는데 지하 1층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벨을 생성을 했을 때 이 레벨을 볼 수 있는 평면 뷰가 생긴 거고요. 이에 따라서 천정 평면도도 지하 1층이 생겼고 구조 평면도에도 지하 1층 평면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레빗 에서 세팅 값이고요. 레벨을 하나 생성을 했을 때 이 레벨을 볼 수 있는 천정도라든지 평면도라든지 구조 평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레벨 값을 또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그 레벨명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원하신 대로 바꾸시면 레벨이 내려가고요. 지상층에서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클릭해서 숫자를 써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주석 탭에 가시면 치수라고 아까 보셨죠? 네, 치수, 정렬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원하는 구간을 클릭을 해주시면 치수가 생겨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원하는 데에다가 이 선이 아닌 그냥 빈 공란을 클릭을 해주시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벨 값이 4000, 4000, 4000 치수로 되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밑에 있는 지하 1층을 클릭을 하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물론 요 밑에 있는 숫자 값으로 바꾸실 수도 있지만 요 치수를 이용을 해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빗에서는 이 치수를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층을 1000을 내리고 싶다. 3000을 해주시고요. 지붕도 3000으로 하고 싶다. 라고 치수를 이용을 해주시면 레벨 값은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조금 잠궈 놓기를 하시려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수정 탭이 저절로 뜹니다. 여기 보시면 핀이라고 있어요. 네, 핀 이렇게 잠가 주시면 이거를 억지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류라고 뜨죠. 핀 요소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안전하게 잠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고정적인 요소들은 이 핀으로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잠금 해제를 통해서 언제든지 잠금 해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지하 2, 3층 또는 뭐 위층로든 얼마든지 건축에 있는 이 레벨 탭으로 레벨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벨을 통해서 지하 1층이 만들어졌죠. 그럼 지하 1층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다른 인면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를 생성을 했고요. 이 단면도에서 보이는 뷰에서 레벨을 생성을 했을 때 그 레벨을 볼 수 있는 평면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인면도를 알아볼 텐데요. 인면도는 기존에 요 네 가지 있는 것들이 인면도입니다. 요거는 기본 템플릿 값에서 세팅 값이 잡혀져 있었던 거고요. 그럼 한번 새로운 인면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인면도가 있고 프레임 인면도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그냥 인면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인면도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인면도가 뜹니다. 클릭만 해주면 이게 인면도가 뜨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방향만 보고 있는데 요거를 방향을 바꿀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방법은 지금은 실제로 모델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왼쪽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벽을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벽을 하나를 만들어 주면요. 이제 다시 한번 뷰에서 인면도를 클릭을 했을 때 그 벽면을 향해서 이 방향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모델링을 인지를 하고 그 모델링의 인면이 되는 곳을 방향을 정해주는 건데요. 방향을 정해줬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 인면도는 생성이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두 개를 만들었을 때 인면도 두 가지가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뷰 범위를 한번 봐야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원은 이 나머지 생성되지 않은 세 가지 방면들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인면도는 요 검은색을 보시면 됩니다. 클릭을 했을 때
인면도의 기준면은 이쪽이고요. 뷰 범위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안쪽을 끄리되면 인면도에는 이 벽은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뷰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뷰로 이동을 하셨을 때 방금 생성된 이 벽의 인면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단면도와 인면도와 그리고 이 단면도에 있는 레벨을 통해서 평면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얼마든지 이 단면도에서 레벨을 추가를 시켜주시면 거기에 맞는 평면들이 생성이 되고요. 또한 모델링을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평면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인면도로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벽과 기존에 새로 만든 인면도는 삭제를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그리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건축 탭에서 레벨과 기준이 되는 또 하나의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그리드는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선이고요. 두 번째는 호, 세 번째는 중간 끝 호고요. 네 번째, 이거는 선 선택입니다. 이 선 선택은 예를 들면 저희가 2D 선을 하나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CAD를 삽입을 하거나 링크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하는 것이 요 네 번째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2D로 그려주겠습니다. 선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클릭,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마우스 움직여 주시고 두 번째 클릭 해주시면 생성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드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박스가 뜨거든요. 요거는 얼마든지 방향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X축으로 이름을 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리드에서 숫자를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드를 만들 때 또 똑같이 이 그리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첫 번째 클릭 이동해 주시고 두 번째 클릭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캐드처럼 카피를 한번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드를 선택을 하면요. 수정이 그대로 뜨고요. 복사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C5로 되어 있고요. 복사를 누르시면 여기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은 한번 복사를 했을 때 저절로 핀으로 잠겨진 거를 구속이라고 하고요. 다중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은 할 수가 있을 때 다중이라고 하는데요. 다중을 선택을 해보고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선은 아무데나 찍으셔도 돼요. 지금에 있는 선을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멀찌감치 공란을 찍으셔도 됩니다. 먼저 클릭, 원하시는 대로 이동, 클릭, 원하시는 대로 이동, 클릭 하시면 다중 복사가 되고요. 또 레빗은 조금 편리한 게 캐드와는 다르게 복사나 이동을 했을 때 소수점보다는 정수로 좀 끝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요 간격들을 조정하고 싶다 했을 때 레벨에서 했던 것처럼 이 주석의 치수로 정렬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축키는 DI고요.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선을 클릭을 해주시고 공란에다가 찍어주시면 치수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5600, 7900, 6900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X2열 축선을 클릭을 하면 양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숫자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치수를 이용을 해서 원하시는 대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레벨과 마찬가지로 그리드가 완성이 됐을 때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제 수정에 핀이 뜨게 됩니다. 핀으로 잠가 주시면 이동을 할 수가 없고요. 드래그를 해도 이동할 수가 없고, 강제적으로 무브를 시켜도 오류라는 것이 뜨면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Y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건축 탭에서 그리드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 클릭, 원하신 대로 이동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클릭 하면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대로 헤드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Y축이니까 숫자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Y 1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해 볼게요. 그리드를 클릭을 하시면 수정에 복사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C5를 누르시고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다중으로 얼마든지 찍어 주시고 주석에서 정렬 치수를 찍어 주십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치수를 적어 주시면 그리드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등간격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치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중간에 EQ라고 뜹니다. EQ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같은 치수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Y축도 결정이 되셨을 때 핀으로 잠가 주시면 이제 그리드는 이제 두 번 다시는 뭐 수정하거나 만지시지 않아도 잠겨져 있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다른 문제점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드랑 치수까지 해봤고요. 요번 7월달 마지막 대지 작성까지 대지 작성만 남았는데요. 대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대부분 1층이나 배치도기 때문에 1층 평면도로 옮겨갈게요. 네, 1층으로 옮겨갔습니다. 지하 1층에서는 이 그리드 방향이 달랐었는데 1층이나 2층 배치도에는 지하 1층간에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번거롭지만 레빗에서는 원하신 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원하신 대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지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탭, 매스 앤 대지 탭에 가시면 지역면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면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 경고라고 뜹니다. 현재 뷰에서 지역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경고가 뜨는데요. X를 누르고 왜 저런 경고가 뜨는지 이 뷰에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들을 구분을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 뷰 탭에 가시면 가시성 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시성 그래픽을 클릭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로서 VV를 눌러 주셔도 뜹니다. 그래서 일일이 탭을 찾아가는 것보다는요, 단축키를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VV를 통해서 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게 대지였습니다. 여기 가시성 보시면 대지는 체크가 되어 있군요. 대지는 체크가 되어 있지만 좀 내려가 보면 이제 지역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창이 떴던 거고요.
지형을 만들어도 이 뷰에서는 가시성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형을 만들어도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고창이 떴던 거고요. 그러면 지형을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시키고 다시 네스 작업 앤 대지로 가서 지형면을 클릭했을 때 이제 경고가 뜨지는 않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 도구 세 가지로서 할 수가 있는데요. 표면 단순화보다는 이 두 가지, 전배치와 가져오기에서 작성, 이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배치는 제가 원하는 점을 찍어서 이렇게 대시가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져오기에서 작성이라고 해서 항측도라든지 그런 등고선이라든지 캐드를 불러왔을 때 그 불러온 캐드 값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 두 번째 이제 가져오기 작성입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우선은 전배치로서 생성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군데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ESC를 눌러주시면 이제 수정이 되고요. 됐을 때 이 점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인면도에서 0이라는 레벨 값을 가진 점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0인 거죠. 네 가지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를 누르게 되면 지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요거를 3D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실 때 뷰 탭에 가셔서 요 3D 뷰 집 모양을 한번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3D가 뜨게 됩니다. 이게 지형면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뷰는 이 3D 뷰를 보시면 이 3D 이게 검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3D 뷰를 여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레빗에서의 장점이 평면도와 3D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은 창에 놓고 작업을 하면 좋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축키로 WT고요. WT를 눌러주시면 저절로 제가 지금 클릭했던 뷰가 이렇게 정렬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는 평면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3D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형이 항상 0 레벨로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형을 클릭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수정 탭에 표면 편집이라고 뜹니다. 이 편집을 눌러주시면 맨 처음 생성했을 그 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이 1m가 높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1000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0부터 1000까지, 0부터 1000까지 일정한 경사로가 되겠는데요. 중간에 좀 다른 레벨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배치를 누르시고요. 아무 곳에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실 때 ESC를 눌러주시면 수정 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찍어주신 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인면도 0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인면도를 한 300으로 지정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한 800 정도로 지정을 해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값으로 수정을 했을 때 표면 마감 V 표시 있죠, 완료를 눌러 주시면 원하는 대로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형이 원하는 대로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려면요, 단면도 상에서 체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단면도를 지금은 이 땅보다 이 단면도 범위가 낮기 때문에
옆에 있는 화살표를 늘려주시면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단면도로 이동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대로 레벨이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왼쪽 면은 0이었고 오른쪽은 1m 정도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3D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보시려면 여기 위에 위성 궤도처럼 되어 있죠. 여기서 정면도를 보시면 네, 경사가 있는 대지가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면을 자기가 원하는 점을 배치를 해서 만드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 경우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등고가 많은 그런 지형에서는 일일이 다 찍어줄 수 없기 때문에 지역면에서 이 두 번째 방법인 항측도라든지 등고선이 들어가 있는 캐드를 불러와서 한 번에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삽입 탭에 가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캐드 링크도 있지만 링크는 이제 뭔가 레빗에서 불러온 이 파일이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바뀔 때 링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시적인 거나 변함이 없는 파일은 가족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캐드 가족이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가 지역면이라고 우선은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지역면을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밑에 고를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열기를 하시면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색상은 흑백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이어 레벨은 모두로 지정해 주시고 가족이 단위는 밀리미터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위치는 수동 중심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배치 위치는 1층이 맞고요.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렀을 때 상당히 큰 이 캐드가 들어왔죠. 캐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제 캐드가 들어왔습니다. 3D로 한번 보시면 이런 등고선이 있는 이 3D 값을 갖고 있는 캐드가 들어왔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점을 찍어서 지형을 만들었지만 두 번째 방법은 이 선들을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지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지 탭에 가서 지형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가족이에서 작성을 눌러주시면 두 개가 뜹니다. 가족이 인스턴스 선택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이 캐드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캐드 안에 있는 레이어들이 쭉 다 뜨게 되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모두 선택 안함 그리고 저는 2번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다른 것들을 잡아버리면 안 되니까요. 꼭 지형면에 해당되는 그 레이어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기존의 그 캐드에 있는 선들을 점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잡았죠. 여기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캐드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런 지형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만드시는 것들은 손이 많이 가니까요. CAD에서 이제 등고선, 항측도가, 그러니까 좀 그런 음, 정보가 있는 그런 CAD 파일을 불러오셔서 한 번에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안 보이는 경우는 왜 안 보일까요? 3D상 보시면 지금 보이는 1층 레벨이고요. 이 지형은 1층 레벨에서 상당히 높게 있기 때문에 평면도상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CAD에서 가져올 때 이 레벨과 현재 지금 1층에 있는 레벨을 잘 계산을 하셔서 불러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이 지형도 단면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무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면도에서 이 지형이 보일 수 있는 범위까지의 단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뷰 단면도를 그려주시고요. 첫 번째 클릭, 원하는 지점 이동 클릭하고 범위를 늘려주시고요. 이 단면도로 가보겠습니다. 범위를 넓혀주면 이 지형이 잡히게 됐죠. 이 지형을 원하는 대로 무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CAD와 레빗의 기준점을 좀 같이 해서 가져오시는 게 가장 오차가 없이 정확한 경우고요. 그게 어려우실 때는 이런 무브를 통해서 맞추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